이번 시간에 우리 소프트웨어 관련 신기술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소프트웨어 관련 신기술을 보게 되면 맨 처음에 나온 게 이제 블록체인이에요. 자, 이 블록체인이라는 거는 여러분들이 전부 다 이제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블록체인이 나오기 전에는 은행 같은 데서 데이터를 이제 관리를 할 때 그때 이제 중앙에 이제 컴퓨터를 한 대 두고 사람들의 이제 거래가 이제 이루어질 때마다 그 거래 내역을 전부 다 이 중앙에 있는 이 컴퓨터에다가 전부 다 이제 집어넣고 관리를 했다고요. 그러면 해커가 있을 때 그 해커는 이 컴퓨터 한 대만 털면 돈을 얼마든지 털어갈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블록체인이라는 거는 그런 정보들을 여러 대 컴퓨터가 있을 때 이 컴퓨터들이 모두 다 이제 볼 수가 있게 그렇게 이제 전부 다 그 정보들을 싹 다 이제 공개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이제 참여를 해서 이 정보들을 함께 이제 관리하고 감시하도록 하는 거. 그게 이제 우리 블록체인이요. 이런 이제 블록체인은 한 가지가 있는 게 아니라 이런 이제 블록체인의 종류에는 여러 가지가 있고 그 종류들마다 차이가 있어요. 이 블록체인이라는 거는 관리에 이제 참여하고자 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정보를 전체를 싹 다 이제 복사를 해서 모든 참여자들한테 전부 다 이제 전달을 해 줍니다. 그러면 그 참여자들이 이 정보를 싹 다 이제 다운을 받고 같이 이제 관리하고 감시에 이제 참여를 합니다. 근데 이 정보들은 이 데이터들이 싹 다 이제 블록 단위로 전부 다 이제 되어 있어요. 그래서 거래가 이제 발생할 때마다 그 내역들은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참여자들한테 싹 다 이제 전달이 다 됩니다. 이런 이제 내역들은 싹 다 이제 데이터를 묶어서 약 10분에 이제 한 번씩 하나의 이제 블록으로 이제 생성한 다음에 이 블록을 이제 이 장부에다가 기존에 가지고 있던 이 블록에다가 이제 추가를 이제 시켜요. 그러면 이렇게 이제 관리를 하다 보면 이 모든 참여자들이 가지고 있는 이런 정보들이 다 똑같을 수는 없어요. 왜? 중간에 이제 오류가 발생한 그런 컴퓨터도 있을 거고 아니면 인터넷 속도가 느려서 뒤처질 수도 있는 거고요. 아니면 누가 이제 악의적으로 그 정보의 내용을 조작을 이제 했을 수도 있잖아요. 해서 A라는 그 컴퓨터에는 지금처럼 블럭이 이만큼이 들어있고 B라는 컴퓨터에는 블럭이 지금처럼 이만큼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C라는 그 컴퓨터에는 블럭이 만약에 이만큼이 있고 그리고 D라는 그 컴퓨터에는 블럭이 지금 이만큼밖에 없다. 그렇게 이제 가정을 했을 때 그 중에서 가장 긴 블럭을 가지고 있는 이 데이터가 이제 진짜로 이제 인정을 받고 채택이 돼서 나머지 모든 이 참여자들한테 이 블럭이 싹 다 이제 다 전달이 됩니다. 왜? 누락된 그런 데이터가 없으니까 블럭의 길이가 얘가 이제 제일 길겠죠. 그러면 중간에 이제 나쁜 놈이 이제 끼어들어서 만약에 이만한 길이의 블럭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얘가 이제 블럭의 길이가 제일 길기 때문에 얘가 이제 진짜다. 그렇게 이제 채택이 될 수도 있겠죠. 근데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왜 이게 불가능하냐? 만약에 기존에 내가 가지고 있던 이런 블럭이 있고 새로운 데이터가 이제 생성이 돼서 하나의 이제 블럭이 완성됐다고 가정을 해보자고요. 그때 이 새로 만들어진 이 블럭이 기존에 있던 이 블럭에 이제 합쳐질 때 우리 이제 레고 있죠? 레고처럼 그렇게 이제 조립식으로 그렇게 이제 끼워진다고 가정을 해보자고요. 근데 우리가 조립하고 있는 그 레고를 보게 되면 일반적으로 이렇게 이제 생겼죠. 근데 이렇게 이제 생긴 것도 있지만 이런 모양으로 생긴 것도 있다고요. 또 이런 모양으로 생긴 것도 있고요. 또 이런 모양으로 생긴 것도 있고 또 이런 모양으로 생긴 것도 있다고요. 그러면 얘네들은 똑같은 이제 레고 블럭이더라도 얘네들을 서로 조립할 수 있다 없다? 없더라. 왜? 모양이 안 맞기 때문에 조립이 안 되더라. 그래서 이런 블럭들의 이제 모양은 이전에 가지고 있던 이런 이제 전체 거래 내역 있죠? 이 내역과 우리 새로 만들어진 이 블럭이요. 이 블럭들의 거래 내역을 가지고 우리 해시 함수를 가지고 이제 계산을 해야 그 이제 블럭의 모양이 계산이 돼서 이제 나온다고요. 만약에 실제로 이제 거래가 이제 발생해서 철수가 이제 영희한테 1,000원 줬다. 그런 이제 데이터가 들어왔을 때는 그걸 가지고 이제 계산을 하면 지금처럼 이런 모양이 이제 생긴다고 생각해 보세요. 근데 그거를 1,001원으로 이제 고쳤어요. 1원으로 이제 고치는 순간 이제 이 블럭의 모양이 계산을 했을 때 이런 모양이 나온다고요. 해서 이런 블럭의 모양이 완전히 이제 예측 불가능해요. 해서 모든 거래 내역들을 특정 공식으로 이제 계산을 해서
이제 서로 이제 연결시켜서 내놓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정상적인 그 블럭이 이렇게 이제 있을 때 중간에 이제 거래 내역을 만약에 이제 조작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이 블럭부터 시작해서 이 뒤에 있는 이 블럭들은 전부 다 모양이 다 달라지겠죠. 해서 이후에 있는 이 블럭들도 문제를 다시 해시 함수를 이용해서 문제를 다시 풀어서 블럭의 모양을 전부 다 맞춰서 전부 다 끼워 넣어줘야 된다고요. 근데 전 세계에 있는 이런 모든 이제 참여자들이 서로 이제 경쟁도 하고요, 협력도 하면서 10분 동안 낑낑대고 이제 풀어야 풀릴 수 있을 정도로 매번 이제 난이도가 계속 조절이 됩니다. 근데 이 중간에 이제 블럭을 이제 하나 조작을 하더라도 그 뒤에 것도 전부 다 이제 계산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10분이라는 그 시간 동안 이거를 전부 다 이제 계산해서 만들어낼 수가 없다고요. 얘네들을 만약에 이제 계속해서 계산을 해서 만들어냈어요. 근데 이런 블럭들은 10분에 하나씩 계속해서 발생한다고요. 그러면 그 뒤에 새로 생긴 그 블럭도 또 만들어줘야 되고 또 그 뒤에 블럭도 만들어줘야 되고 계속해서 만들어줘야 되겠죠. 해서 이런 이제 새로운 블럭이 계속해서 이제 10분에 하나씩 이제 생기기 때문에 이 모든 참여자들이 이 다음 블럭에 그 문제의 정답을 찾기 위해서 미친 듯이 이제 계산을 해댑니다. 그러고 나서 이 컴퓨터가 만약에 그 정답을 찾았다. 그러면 이 컴퓨터에 이제 보상이 이제 주어진다고요. 그때 비트코인에서는 이렇게 이제 정답을 찾아낸 이 컴퓨터한테 이제 비트코인을 하나를 이제 줍니다. 해서 제가 계속해서 참여자들 그렇게 이제 얘기했는데 이런 참여자들이 우리 채굴기 그 컴퓨터예요. 그러면 이 컴퓨터가 이제 정답을 찾아서 이 컴퓨터가 이제 보상을 받았어요. 그러고 나면 또 10분 뒤에 또 이런 블럭이 생기겠죠. 그러면 이런 여러 대 이제 채굴기 그 컴퓨터들이 또 그 다음 정답을 찾아내기 위해서 엄청나게 또 계산을 계속해서 하겠죠. 이런 식으로 전부 다 이제 데이터가 관리가 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해킹에 아예 불가능해요. 요런 게 우리 블록체인이에요. 그래서 우리 시험 문제로 나올 때는 지금 이 내용으로 이제 시험 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지금 여기 보게 되면 P2P 그 네트워크를 이용해서 온라인 금융 거래 정보를 온라인 네트워크 참여자의 디지털 장비에 분산해서 저장하는 그 기술을 보고 우리는 블록체인이다 그렇게 이제 부르는 거고, 여기서 온라인 네트워크 참여자다라고 했는데 우리 비트코인에서는 이런 이제 온라인 네트워크 참여자가 이제 채굴기 그 컴퓨터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매시업이라는 거요. 매시업이라는 거는 웹에서 제공하는 그런 이제 각종 정보가 됐든 서비스가 됐든 이런 것들을 이제 이용해서 새로운 소프트웨어나 새로운 서비스 아니면 데이터베이스 이런 것들을 새로 이제 만드는 그런 기술을 보고 우리가 매시업이다 그렇게 이제 부릅니다. 이 매시업이라는 거는 주로 이제 웹 개발에 이제 주로 이제 많이 사용이 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 이제 지도를 이제 제공해주는 그런 서비스가 있죠. 그런 서비스랑 날씨 정보를 이제 조합해서 특정 지역의 이제 날씨를 지도 위에다가 이제 표시해주는 그런 방식, 그런 것도 우리 이제 하나의 이제 매시업이고요. 그리고 우리 이제 웹에 보게 되면 여러 가지 이제 여행지 정보 같은 것들이 있죠. 그런 정보랑 우리 이제 날씨 그리고 관광지 정보 그런 것들을 이제 싹 다 이제 결합을 해서 사용자가 이제 원하는 그런 이제 여행지에 맞춤형 여행 일정 그런 거를 이제 자동으로 생성해주는 그런 이제 서비스도 이제 우리가 만들어 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요즘에 이제 어떤 특정 앱에 들어가게 되면 내가 사용하고 있는 은행 계좌 정보도 전부 다 이제 한꺼번에 볼 수 있고 신용카드 사용 내역도 한꺼번에 전부 다 이제 볼 수가 있죠. 그런 것들이 전부 다 이제 매시업 얘를 이제 이용해서 만들어 놓은 거예요. 해서 다수의 이제 정보원이 제공하는 그런 컨텐츠들을 싹 다 이제 조합을 해서 하나의 서비스로 이제 제공하는 그런 이제 웹사이트, 애플리케이션 그런 것들을 보고 우리가 이제 매시업이다 그렇게 이제 부르는 거예요. 해서 웹에서 제공하고 있는 정보나 서비스 이런 것들을 이제 조합을 해서 새로운 이제 소프트웨어가 됐든 아니면 새로운 서비스 아니면 새로운 데이터베이스 이런 거를 만드는 그런 기술이 우리 매시업이요. 그 다음에 이제 서비스 지향 아키텍처요. 얘를 이제 SOA, 우리 SOA라고 그렇게 이제 부르는데 이 서비스 지향 아키텍처라는 건 뭘 얘기하냐? 여기 앞에 보게 되면 이제 서비스 지향이라고 그렇게 이제 되어 있죠. 얘는 이제 비즈니스 기능을 서비스 단위로 이제 캡슐화를 해요.
캡슐화를 해서 서로 이제 연동을 하고 재사용하도록 그렇게 이제 설계하는 소프트웨어 아키텍처를 보고 우리가 서비스 지향 아키텍처다 그렇게 이제 부르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요즘에 어디 특정 사이트 같은데 이제 로그인하러 이제 들어가게 되면 내가 그 사이트에 만약에 회원가입이 안 돼 있어요. 회원가입이 안 돼 있더라도 우리 이제 공통 인증 서비스라는 걸 이용해서 우리가 이제 로그인을 할 수가 있죠. 그런 이제 공통 인증 서비스를 한 곳에서 이제 제공을 해서 여러 이제 프로세스에서 재소행하는 그런 방식을 보고 우리가 SOA다 그렇게 이제 생각하시면 돼요. 해서 기업의 이제 소프트웨어 인프라인 우리 이제 정보 시스템이요. 이 정보 시스템을 공유와 이제 재사용이 가능한 그런 이제 서비스단이요. 그런 서비스단이나 아니면 컴포넌트 중심으로 구축하는 그런 이제 정보 기술 아키텍처를 보고 우리가 이제 서비스 지향 아키텍처다 그렇게 이제 불러요. 그래서 서비스를 이제 제공하는 그 사람은 서비스단이나 우리 이제 컴포넌트 중심으로 특정 기능을 이제 구현하고요. 서비스 사용자는 그걸 이제 호출해서 이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만들어 주는 거예요. 해서 내가 이제 하나의 소프트웨어를 이제 개발하더라도 나 혼자 그 모든 소프트웨어를 싹 다 이제 개발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서비스 단위로 이제 개발된 그런 기능들을 내가 이제 가져다가 이제 사용하는 거예요. 그러면 소프트웨어를 이제 개발하는 그 시간도 이제 단축이 되고요. 유지 보수성도 이제 좋겠죠. 그리고 여러 가지 서비스들을 이제 조합을 해서 내가 새로운 비즈니스 그런 프로세스도 이제 구성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유연성도 이제 높아지고요. 확장성도 이제 높아집니다. 그래서 새로운 이제 요구사항이 발생했을 때 기존 시스템을 크게 이제 변경하지 않고도 우리가 쉽게 대응할 수가 있어요. 이런 이제 소프트 지형 아키텍처 그 애플리케이션 구성 계층에 보게 되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여러 가지 계층들이 있어요. 자, 우리 표현 계층이다. 그리고 업무 프로세스 계층이다. 그리고 서비스 중간 계층이다. 그리고 애플리케이션 계층이다. 그리고 데이터 저장 계층이다. 라고 해서 이렇게 이제 5개 계층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해서 서비스 지향 아키텍처가 뭔지 이 개념을 이제 써놓고 얘가 이제 뭔지 그걸 이제 써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디지털 트윈이요. 디지털 트윈이라는 거는 현실 속에 있는 그런 사물들을 소프트웨어로 가상한 그 모델을 보고 우리가 디지털 트윈 그렇게 이제 불러요. 해서 현실에 존재하는 여러 가지 이제 사물이 됐든 공간이 됐든 환경이 됐든 아니면 절차가 됐든 그런 것들을 컴퓨터상에 디지털 데이터 모델로 표현하고 똑같이 이제 복제를 해서 실시간으로 서로 이제 반응할 수 있는 거를 보고 우리가 디지털 트윈이다 그렇게 이제 불러요. 해서 실제 이제 물리적인 그런 자산들을 소프트웨어로 이제 가상화를 해요. 가상화를 함으로써 실제 자산의 특성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이제 얻을 수 있다. 그렇게 이제 되어 있죠. 맨 처음에 이 디지털 트윈이라는 거는 미국의 이제 나사에서 우주선 시뮬레이션을 하기 위해서 최초로 이제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물리적인 이제 사물이 됐든 공간이 됐든 환경이 됐든 사람이 됐든 프로세스가 됐든 이런 여러 가지 자산들을 싹 다 이제 소프트웨어를 사용해서 가상의 이제 모델로 만들어서 실세계에서 이제 하는 것처럼 동작을 이제 시키거나 아니면 동일한 행위를 해 볼 수 있게 그렇게 해요. 그러면 그거를 이제 이용하는 그 사용자는 가상의 세계에서 현실 세계의 자산에 대한 그런 정보를 이제 확인하거나 아니면 모의 실험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자산의 미래 상태를 정확하게 예측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디지털 트윈에서는 이제 사물 인터넷이 됐든 센서가 됐든 아니면 초고속 통신이 됐든 그런 여러 가지 이제 기술들을 결합을 해서 현실 상태를 가상의 이제 모델에 실시간으로 이제 반영을 시켜서 쌍둥이처럼 똑같이 이제 동작시키는데 중점을 둔 게 우리 디지털 트윈이에요. 그래서 디지털 트윈이라는 거는 단순하게 그냥 모니터링만 하고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예측도 할 수 있고요. 검증도 할 수가 있고 그리고 해석도 하고 제어까지 전부 다 이제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현실 속의 그런 사물들을 전부 다 이제 소프트웨어로 뭘 했다? 가상화를 한 그 모델이 우리 디지털 트윈이더라. 해서 실제 물리적인 그런 자산들을 소프트웨어로 가상화를 이제 함으로써 실제 자산의 특성에 대한 그런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게 우리 디지털 트윈이요. 그 다음에 이제 증발품이라는 거요. 여기 보면 이제 증발했다. 그 말이 이제 들어가 있어요. 얘는 이제 어떤 물건을 이제 판매하겠다. 아니면 배포하겠다.
그런 계획은 발표가 됐어요. 근데 그 날짜에 실제로 고객에게 이제 판매가 되거나 배포가 되지 않고 있는 그런 소프트웨어를 보고 우리가 이제 증발품이다, 그렇게 이제 불러요. 해서 새로운 소프트웨어 이제 판매나 배포 계획을 발표해 놓고 실제로 그 제품을 이제 내놓지 못하거나 지연시키고 있는 거를 풍자해서 일컫는 그 말이 우리 증발품이라는 이 용어예요. 그 다음에 우리 이제 그레이웨어요. 자, 지금 여기 보게 되면 이제 그레이라는 말이 들어갔죠. 얘가 이제 회색이라는 그런 뜻이죠. 얘는 소프트웨어를 이제 제공하는 그 입장에서는 악의적이지 않은 그런 이제 유용한 소프트웨어다, 그렇게 이제 주장을 할 수가 있지만 사용자 입장에서는 그 소프트웨어가 유용할 수도 있어요. 근데 악의적일 수도 있는 그런 이제 애드웨어가 됐든 아니면 트랙웨어가 됐든 아니면 기타 악성 코드가 됐든 아니면 악성 공유웨어, 그런 것들을 일컬어서 우리가 이제 그레이웨어다, 그렇게 이제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특정 소프트웨어가 있을 때 그거를 이제 필요로 하는 사람들한테는 유용할 수 있겠지만 근데 그 소프트웨어가 나한테는 이제 필요 없을 수도 있잖아요. 해서 소프트웨어를 이제 제공하고 있는 그 입장에서는 악의적이지 않은 그런 이제 유용한 소프트웨어다, 그렇게 이제 주장을 하지만 사용자 입장에서는 그게 이제 유용할 수도 있고 악의적일 수도 있는 그런 이제 프로그램, 그런 이제 소프트웨어를 보고 우리가 그레이웨어다, 그렇게 이제 부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양자 암호키 분배라는 거요. 얘를 보고 우리가 약자로 QKD하고 그렇게 이제 부르는데 얘는 이제 양자 통신을 위해서 비밀키를 분배해서 관리하는 그 기술을 보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기존에 사용하던 그런 암호키가 있었죠. 거기에는 이제 대칭키다, 비대칭키다, 그렇게 이제 두 가지로 이제 나눠볼 수 있었는데 그런 이제 대부분의 그런 암호 기술들은 수학에서 소인수분해다, 타원곡선 이산 로그다, 그런 이제 문제처럼 계산하기 어려운 그런 문제를 이용해서 안정성을 이제 확보를 했었어요. 근데 그런 이제 수학적인 그런 이제 문제 기반이라면 언젠가는 풀릴 수밖에 없겠죠. 근데 양자 암호키 분배 QKD, 얘는 수학을 이제 기반으로 한 게 아니라 양자 광학이라는 그런 이제 물리적인 특성을 이용한 그런 이제 암호화 기술이에요. 해서 양자의 이제 특성인 불확정성 그 원리랑 양자 복제 불가 그 원리를 이제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중간에서 누군가가 이제 암호키 얘를 이제 훔치려고 시도를 하는 그 순간 그 키는 이제 다른 걸로 변형이 돼버려요. 그리고 이 암호키가 이제 날아가는 그 순간 누군가가 중간에서 훔쳐보잖아요. 훔쳐보게 되면 그 양자의 상태가 즉시 이제 변형이 됩니다. 해서 양자 암호키 분배라는 거는 해킹 자체를 원천적으로 불가능하게 하는 그런 이제 기술이에요. 해서 두 시스템이 암호 알고리즘 동작을 위한 그런 이제 비밀키요. 그런 비밀키를 안전하게 이제 공유하기 위해 양자 암호키 분배 시스템 얘를 이제 설치해서 운영하는 그런 방식으로 이제 활용이 되는 게 양자 암호키 분배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서비스형 소프트웨어요. 서비스형 소프트웨어를 보고 우리가 이제 SaaS하고 그렇게 이제 부릅니다. 얘는 소프트웨어 애저 서비스, 그런 이제 영어의 이제 약자예요. 얘는 이제 소프트웨어 여러 기능 중에 사용자가 이제 필요로 하는 그런 이제 서비스가 있겠죠. 그런 서비스만 이용할 수 있도록 해놓은 그런 이제 소프트웨어를 보고 우리가 이제 서비스형 소프트웨어 그렇게 이제 불러요. 그래서 얘는 소프트웨어 이제 설치 없이 인터넷을 통해서 제공되는 그런 이제 클라우드 기반의 애플리케이션이에요. 그래서 클라우드 제공자가 웹이 됐든 모바일이 됐든 그런 걸로 이제 접근 가능한 그런 소프트웨어를 서비스 형태로 이제 제공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사용자는 설치 없이 그 해당 소프트웨어를 이제 구독해서 이용을 이제 하면 됩니다. 그래서 서비스형 소프트웨어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우리 이제 구글 독스라는 것도 있고 구글 드라이브라는 것도 있고요. 드롭박스라는 것도 있고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 오피스 365라는 것도 있어요. 그렇게 사용자가 이제 필요로 하는 그런 서비스만 구독을 해서 내 컴퓨터에 이제 설치해서 사용하는 게 아니라 클라우드상에서 우리가 이제 사용하는 그런 이제 소프트웨어, 그걸 보고 우리가 서비스형 소프트웨어 그렇게 이제 부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도커라는 거요. 도커에 보게 되면 컨테이너 기술을 이제 자동화해서 쉽게 사용할 수 있게 하는 그런 이제 오픈소스 프로젝트다 그렇게 나왔는데 지금 여기 보게 되면 이제 컨테이너 기술이라는 게 나오죠.
이 컨테이너 기술이라는 거는 프로세스를 격리된 그런 환경에서 실행해서 독립적으로 동작하도록 하는 그런 기술을 보고 얘기해요. 이 도커랑 이제 비교가 되는 게 우리 이제 가상 머신이라는 게 있어요. 버추얼 머신이라는 게 있는데 그 버추얼 머신을 우리가 사용하게 되면 OS 전체를 이제 가상화를 시켜요. 해서 내가 이제 가상 머신을 쓰게 되면 내가 컴퓨터를 켰죠. 그러면 운영체제가 뜨겠죠. 그 운영체제 그 안에서 새로운 또 다른 이제 운영체제를 띄워서 사용하는 게 이제 가상 머신이에요. 그러면 내가 사용하고 있는 그 운영체제에서 새로운 운영체제를 가상 머신을 통해서 또 띄우기 때문에 프로그램의 이제 무기가 엄청나게 무겁습니다. 근데 이 컨테이너 기술, 우리가 이제 도커라는 걸 이용하게 되면 애플리케이션을 컨테이너라는 그런 격리된 그런 환경에서 실행할 수 있게 해주는 그런 이제 플랫폼, 그런 오픈소스 프로젝트를 보고 우리가 이제 도커, 그렇게 이제 부르는 거예요. 해서 얘는 이제 소프트웨어 컨테이너 안에 들어있는 그런 이제 여러 가지 응용 프로그램들을 배치시키는 그런 일을 자동화해주는 그런 역할을 수행하는 게 우리 이제 도커라는 거예요. 해서 이 도커라는 거는 애플리케이션이 하나가 있을 때 그 애플리케이션을 실행할 때 필요한 그런 환경들이 있겠죠. 그런 환경들을 전부 다 이제 이미지로 패키징을 해요. 패키징을 해서 어디서나 동일하게 실행되도록 해주는 그런 기술을 보고 우리가 도커다, 그렇게 이제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소프트웨어 이제 관련 신기술에 보게 되면 여러 가지 용어들이 나오는데 뭐가 뭔지는 구분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기억하고 계시기 바랍니다. 이번 문제는요. P2P 네트워크를 이용하여 온라인 금융거래 정보를 온라인 네트워크 참여자의 디지털 장비에 분산 저장하는 기술을 쓰시고, 자, 온라인 네트워크 참여자 P2P 네트워크 나왔고요. 그리고 분산 저장이라고 하고 있어요. 그리고 온라인 금융거래 정보라고 하고 있네요. 뭐예요? 블록체인 기술이죠. 자, 이거랑 많이 헷갈릴 수 있는 용어가 또 한 개가 있어요. 교재에 나와 있는가는 잘 모르겠네요. 분산 원장 기술이라고 해가지고요.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해가지고 이제 뭐 중요한 서류 같은 거를 블록체인 방법을 이용해 저장하는 기술을 이제 분산 원장 기술이라고 하는데요. 이것도 설명이 거의 블록체인이랑 비슷하다 보니까 혼동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어요. 그 신용 같은 거 공부하시는 분들은. 자, 블록체인 같은 경우는 금융거래 정보 그리고 P2P 네트워크를 중심으로 한다. 그리고 분산 원장 기술 같은 경우는 P2P 네트워크가 P2P 네트워크를 기본으로 하되 이제 금융거래 정보보다는 이제 중요한 문서들을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하여 저장하는 기술이다. 그래서 블록체인, 분산 원장 기술 두 가지 용어 알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이제 공통적으로 들어갈 그 알맞은 기술, 그 기술을 이제 써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어요. 지금 여기 보면 이제 땡땡은 그리고 나왔죠. 얘는 웹에서 이제 제공하는 그런 정보나 이제 서비스 이런 것들을 이제 이용해서 새로운 이제 소프트웨어가 됐든 아니면 새로운 서비스가 됐든 새로운 데이터베이스가 됐든 그런 것들을 이제 만들어내는 그런 기술이래요. 그리고 구글 지도에 우리 부동산 매물 정보 이걸 이제 결합한 구글의 하우징 맵스, 얘가 이제 가장 대표적이다, 그렇게 나왔습니다. 이렇게 기존에 제공하던 그런 정보나 아니면 서비스 이런 것들을 하나로 합쳐서 새로운 이제 소프트웨어, 서비스, 데이터베이스 이런 걸 이제 만들어내는 그런 기술을 우리가 이제 매시업이라고 그렇게 이제 불러요. 해서 정답이 매시업입니다. 원래 이 매시업이라는 그 용어는 원래 컴퓨터 용어가 아니에요. 컴퓨터 용어가 아니라 원래는 이제 음악에서 사용하는 음악 용어입니다. 음악에서는 서로 다른 곡들을 조합을 해요. 조합을 해서 새로운 곡을 이제 만들어내는 거, 그걸 이제 의미하는 그런 음악 용어가 매시업이었어요. 근데 우리 이제 컴퓨터에는 웹상에 여러 개의 이제 웹 서비스 업체들이 있죠. 그런 다양한 이제 정보가 됐든 서비스가 됐든 그런 것들을 이제 혼합을 해서 새로운 서비스, 새로운 소프트웨어를 이제 개발하는 걸 보고 얘기합니다. 해서 서로 다른 웹사이트의 컨텐츠를 조합해서 새로운 차원의 컨텐츠, 서비스 그런 걸 이제 창출하는 걸 보고 우리가 매시업, 그렇게 이제 부릅니다. 지금 여기 문제에는 이제 구글의 지도, 그거랑 이제 부동산 매물 정보, 그걸 이제 결합시켜서 구글의 하우징 맵스라는 게 가장 대표적이다, 그렇게 나왔는데 우리 네이버에서도 이런 게 이제 되죠.
우리 네이버 이제 지도 켜놓고 만약에 내가 이제 집에서 뭔가가 이제 고장이 났어요. 그걸 이제 고치고 싶어요. 그러면 우리 집 주변에 철물점이 어디 있는지 궁금해요. 해서 네이버 지도에다가 이제 철물점 그렇게 이제 써놓고 이제 검색을 누르게 되면 우리 집 주변에 철물점들에 대한 정보가 쭉 나타납니다. 그런 게 우리 이제 메시업이라는 거예요. 이런 이제 메시업이라는 그런 용어가 우리 컴퓨터에 사용되고 음악에서도 사용이 되지만 우리 요즘에 요식업에서도 이제 많이 이제 사용이 된다고요. 우리 기존에 보게 되면 새우깡 있잖아요. 그 새우깡이랑 우리 안주를 이제 많이 먹는 이제 먹태 있죠. 그 두 가지를 이제 합쳐서 먹태깡이라는 게 이제 새로 개발이 됐죠. 그것도 이제 하나의 메시업이에요. 그리고 우리 우유 중에도 있는데 우리 투게더 그 아이스크림 있죠. 그 아이스크림이랑 우리 이제 바나나 맛 우유 그걸 이제 합쳐서 투게더 맛 우유 그런 것도 이제 새로 생겼다고요. 그리고 우리 이제 베스킨라빈스 그 아이스크림을 봐도 이상한 나라의 솜사탕이라는 그 아이스크림이 있어요. 그거랑 슈팅스타 그걸 이제 합쳐서 이상한 나라의 슈팅스타 그 이제 아이스크림을 새로 이제 출시를 했다고요. 그런 것들을 보고 우리가 이제 메시업이다 그렇게 이제 부르는 거예요. 지금 이 문제가 우리 이제 소프트웨어 관련 신기술에 대해서 나왔는데 우리 실제 시험 문제에서도 이런 이제 소프트웨어 관련 그런 이제 신기술에 대해서 이제 시험 문제가 이제 자주 출제가 된다고요. 그런 신기술에 보면 이제 한두 가지가 있는 게 아니니까 그런 각각의 용어들이 뭐가 뭐를 의미하고 뭐가 뭔지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구분할 수 있도록 정확하게 정리하고 지나가셔야 돼요.